저는 사실 아니 지난주랑 너무 비슷한데 내용이 왜 또 하지? 처음에 그랬었어. 근데 지난주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뭡니까?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선거 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선거 홍보에 쓰지 말아라 그런 공문이 있었잖아요. 아하. 그리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걸 다시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훈 평론가가 할 얘기가 있다고 아니 들었습니다. 뭐 할 얘기라기보다 이게 사실 그냥 개별적으로 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신인규가 거의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10가지 그 징후들 그동안의 국지전들을 아, 예, 예.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좀 가져오긴 했었는데 네.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년차 정권에서 벌어진 10가지 장면. 예예. 10대 장면이네. 예. 10대.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네. 번째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5천 공약을 조기 달성한 날. 맞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쌍방울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요때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한번 1박 들어갔습니다. 빡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 빡침 때문에 끝났어요. 네네. 사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아, 그만큼 그리고 그때 아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더 위험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김민석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거. 그때 총리실에서 그 화가 많이 났다고 진짜. 그쵸. 네네. 굳이 네, 여론조사. 싫다는데 여기서 말 한마디 해줘요. 될까요? 계속 해줘야 돼. 아니 근데 사실 뭐 김민석 후보를 여론조사에 끝까지 넣겠다. 여론조사의 회사 입장으로서 난 그럴 수 있다. 라고 한번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지. 그치. 왜냐면 김민석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총리가 안 그치. 나온다고 했는데 굳이 걷다 넣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값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아니지 여론조사에 임하는 거는 이미 그럼. 희석되는 거예요. 난 근데 왜 그걸 고집하지? 바이어스가 끼는 라는 거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넣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그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 김민석 말도 하지 후보에 대해서. 네. 네 번째 사도살인인가요? 대통령 순방 시에 국무회의 미개최한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총리한테 거야. 자꾸 이제 완타치 투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타치?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김민석 후보를 왜 자꾸 내 입을 빌려서 얘기해? 본인 얘기하면 되지. 이미 베린 몸. 그러니까 김민석 베린몸.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나중에 당 대표 후보로 나올 것을 그렇지. 염두하고 아마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야? 라고 냄새가 난다. 우린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의 경쟁자로 지금 가장 유력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의 그 망상을 펼쳐봤고요. 다섯 번째 KTV 악수 삭제 논란. 요거 심해. 이거 진짜 심했어요. 진짜. 도대체 당초에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과방위원장님도 참전했잖아요. 그쵸. 이게. 그렇죠. 딴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취재해보겠습니다. 직원을 3명 늘리는 걸로. 그 진짜 웃겼던 거는 결론이 나중에 그렇게 났죠 그때. 예. 그 알아보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이제 또 KTV 변호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러셨어요, 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바쁘신 꼬인 분인데. 거예요. 그러니까 꼬였어, 일국의 꼬였어. 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 하면 돈도 많이 나옵니다. 자 5번. 6번이죠. 검찰 개혁 정부안 비판. 야 이거 컸어. 이거 셌어. 합의를 그리고 했는데 왜 지금. 정부안이야? 정부 협의안이 당정 협의안. 그쵸, 당정 협의안을 협의안이지. 그치. 6번이나 했는데. 정성호, 봉욱, 조상호를 맹비난했습니다. 아유. 또 사실 이거 대통령 좀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닐까요, 신 변호사님? 완벽히. 나도 자꾸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자꾸.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왕처럼 위에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다 맡기는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소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불충이었다고 느껴져요. 자, 7번 공소 일곱 취 번째. 공소 진짜 취소 많다. 거래설. 이거 컸어. 야,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빼니? 이거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지금. 그치. 이거 뉴클리어 밤 핵폭탄이었습니다. 핵폭탄이었죠. 테란이었어요. 테란. 뉴클리어 밤이었는데 검찰 개혁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넘겨짚기로. 여전히 특정을 못 하고 있죠. 그쵸. 여전히. 뒤에 추가 보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도 있던데 함흥차사입니다. 함흥냉면 먹고 싶네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거. 그리고 8번 청와대 엠바고 2회 파기. 정말 순방지 예, 예. 공개하고 지금 그쵸.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비공개 간다음에. 하시는데 그 징계 받았어요 지금. 그럼 징계. 그 참 문제 있고 마지막 활용 점정 뭐요? A B C A 이거죠. YMCA 재롱 버금가는 많이 부르네 이석. ABC를 오늘 약간 프로포폴 맞은 느낌이 있네.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마지막 10번째였습니다. 이것도 많았네요. 뭐 한 2주 동안 대통령 그에 대한 뭐 품평뿐만 아니라 전 방송을
사실 이 얘기로 도배를 했죠. 잡았지. 방송 한 일주일에 20개 하시는 신인규 변호사 이 얘기 한 지겹도록 했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왜 한숨이 나왔냐면 네. 저기서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것만 빼면 네. 거의 9개가 다 최근 2달 내에 다 나온 거야 그럼. 지금. 2달 내에. 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하는 건가 싶고 저런 논란이 나왔을 때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지금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비판을 하면은 빙규. 또 괜히 또 뭐 갈라쳤다 무슨 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론 시장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그럼.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연타의 사진까지 11연타가 날아간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계를 안 풀는 게 전 오히려 성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래놓고 인내심이 강하신 거야. 명청 갈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뭐 아침에 그런 비유도 했는데 약간 연애할 때 소위 진도를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도 잡아보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상반신 갔다 하반신 가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 같은 거예요. 아, 예, 예. 재밌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슬슬 지금 강도를 높여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저는 위기 신호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만간 점점 그 시그널을 보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올 거고 시그널을 계속 명확하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명징하게. 명징하게. 아니 근데 지금 아유, 말씀하신 어떻게 10개에서 끝판왕은 네. 사실 이번 공문 아닙니까? 그럴 수 있네요. 끝판왕 중에 왕은 공문이라고요. 왜 공문이냐?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고 당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네. 그 내용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스스로 언급합니다. 그치. 오, 그리고 근데 깜짝 공무원의 놀랐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취임 전 거를 쓰면 어떻게 당무 개입이 돼요? 취임 후 걸 쓰는 게 더 당무 개입이지.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당에서 공문으로 하다를 하다 보니까 당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당에서 이거는 청와대가 마치 조율된 것처럼 또 얘기를 해서 그치. 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국정 방해 네. 그리고 정치적 악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나온 게 네. 하 GPT 작업당하고 GPT. 있죠. 요 얘기가 그 다음 날 나온 그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개적으로. 요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안 돼요라고 됩니다. 웃음기 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하정우 수석 얘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사, 많은 그 평론가 분들이나 혹은 민주당 정치인 분들도 이게 뭐 띄워주기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저 사실. 오늘도 그런 평론 보고 왔어요. 뭐 그분들이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그 제동을 건 게 시건이 됩니다. 싱거워지는 거야. 가볍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가벼워지는 거야. 가벼워져.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네. 나중에 마지못해 이렇게 출마를 시켜 주더라도 사실 그거는 띄워주기를 위해 하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제가 그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하는 평론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10가지 연장선상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건데 그 연장선상에 있고 대통령이 당에 대해 한번 제동을 또 건 겁니다. 정색 네네. 한번 한 거예요. 네. 하정우 수석을 데려가려면 지금까지 있던 그 소위 김남준 대변인도 지금 붕 떴어요. 개항을도 정리 안 해버리는 거야. 전략 공천이 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집권 1년 차, 1년도 안 된 1년 차에는 그렇게 정권의 어떤 황태자 같은 분이 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뭐 그렇게 다 이게 딱딱딱딱 해요. 당이 알아서 뒷받침을 해주죠. 알잘딱깔센 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다 그냥 방치. 이거는 한번 그 배팅을 해보시죠. 약간 이런 딜을 지금 하는 느낌이 저한테는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하정우도 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신규 변호사는 너무 오랫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띄워주기 아니냐 나름의 약속 대련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그걸 또 재해석해가지고 뭐 나중에 가서 설사 하정우 수석이 뭐 출마를 하더라도 그건 우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띄워주려고 한 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었다는 그 거지. 의도 자체를 우리가 각색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대통령의 우리가 좀 성격을 보자면 이분이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집권당에서 이렇게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것도 대통령 그 후광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인재영입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청래 대표예요. 어머. 작년 8월부터. 근데 부산 북구에 후보자를 하나 못 골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말이 안 일하고 되죠. 있는 말이 안 사람을 되죠, 이거는. 삼고초려 이런 식의 부담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게다가 대통령께서 선을 걷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거 대통령께서 농담하셨으니까 저도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농으로 봐요. 농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열받을 때가 뭐냐면 내가 진짜 좀 약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네. 야 이제 이 정도 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아 이것도 농담이네라고 하면서 또 치고 나오면요. 이때부터 정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정색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전 공개석상에서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이미 표현을 다 했다고 보고요. 네. 그럼. 전 여기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당을 통해서 인재를 모아서 그 인재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출마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선순환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인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핵심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AI 수석에 대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부서도 네. 그리고 지금 하정우 수석이 성과를 낸 게 없잖아요. 이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정치권에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정우라고 하는 자원 그리고 하정우 수석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야 이렇게 당이 정부에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저는 그 무능함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능함에 대해서. 다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그 10가지 장면과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뭐 약간 진지하게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큼 그분들 입장에서 소위 이제 정청래 대표와 그 주위를 둘러싼 분들 입장에서 당에서 다수파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실적인 어떤 그 구조를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친명을 포함해서 뉴 이재명까지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 내에서 어떤 그분들과의 경쟁을 하는 것만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싸움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총수를 비판할 수 있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말 없던 상황이 된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확장된 지지층이 뉴 이재명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뉴 이재명을 이 민주당 내 어떤 경쟁에 편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우리가 원하는 중도 실용을 하려면 당 내에 저분들과의 경쟁을 잘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지금 이제 한준호 의원 이번에 고생하셨잖아요. 친명 의원들께서 조금 더 중도 실용, 중도 보수 정책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백업을 해야 돼요. 최근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고용유연화 이거 네. 엄청 큰 주제입니다. 오, 깜짝 놀랐죠. 근데 당에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안 하지. 사회 쟁점화를 안 해. 어. 이거 막 국회 토론에 막 쫙쫙쫙쫙 하고 대통령의 어떤 한마디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할 때 그 중도 실용 뉴 이재명들이 엄청 붙는 거예요. 예, 엄청난 안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그 민주당이 예전하고 다르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아무도 안 해. 물론 지금 이제 한준호 의원님은 선거안을 바쁘셨겠죠. 근데 여러 친명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너무 그 김어준 그 초선들 유시민 말이죠. 네. 그 분들에게만 너무 지금 쏠려 있다 집중이. 이거를 해야 지지층이 커지고 당내 어떤 지금 다수파 소수파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만 보태면 네. 이게 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도. 그치.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전선에 놓고 보면 사실은 김어준 씨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생소하게 접근해야 되는 주제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국제 정세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한반도 시계가 어떻게 굴러갈지도 잘 몰라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이런 논의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필요한데 저도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어떤 모임들 내지는 그런 스피커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수는 훨씬 많은데 이 수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맞아. 늘 선거를 하면 가슴 졸여야 되고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은데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슈 위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저는 필요하고 그럼요. 행동까지 필요하다. 거기에
그 앞장설 수 있는 선두 주자가 우리 뉴잼스가 되는 게 정말 뭐 바람직하지 않겠나. 신묘한 드리블이었다. 메시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야말로 두 개. 빌드업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원하시는 그림 만들어내셨다. 조금 이거 잘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약간 디스토피아적 그 미래를 제가 한번 점쳐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지금 지선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이대로 가면 압승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역대급 대구시장까지 승리한 승장 당대표가 됩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러면 저는 합당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까지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대표가 되시면 저는 그 이재명 뭐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행보와 지금 전통적 민주당의 이념적 면모가 충돌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어깃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손발이 맞을 만한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이재명 정부엔 좋을 것이고 그럼요. 저 같은 중도 실용을 원하는 이제 철새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중도 보수적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처럼 이 정부에서 많이 반영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여기 와서 뉴잼스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대통령의 SNS나 국무회의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안건, 어젠다를 딱 제시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움직여서 그다음 성과가 내고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진도가 진행이 나가는 쭉쭉쭉쭉 거지. 뻗어나가. 맞아. 근데 그에 비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은 지금 너무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있지 맞아요. 않나. 아니 당은요 아까 우리 석현 평론가님이 정리해 준 대로 그 10개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3달 동안. 아까 그 10개 예, 다 예. 외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난 3달간 너무 바쁘게 산 건데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을 3달 한 거예요. 제가 맞아 보기에는. 맞아. 가깝죠, 내 에너지를 뺐다.